진짜 거짓말을 많이 했죠. 누가 물어보면 화를 냈어. 이 몸에 약 쓴 거면 죽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걸 체감을 해봤어요. 진짜 웃길 정도로 똑같아요. 그러면 진짜로 본인이 거짓말한다는 걸 인지를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 아들 걸고 아니다라는 분도 있었고 사람 때리는 정도는 말 다 한 거 아닌가.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사건이요? 사람이 죽어나가도 이거는 뭐 거부라고. 돌출할 이 단어는 보디빌딩 커뮤니티에서 과거 약물을 사용하고 현재는 중단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약물을 중단했어도 과거는 지워지지 않는다. 알게 모르게 조용히 퍼져나간 이제는 어쩌면 조금은 가볍게 여겨지기까지 하는 스테로이드. 지난 시간 저희는 약물 사용을 중단한 돌출할 전태민님의 생생한 경험담을 통해 부작용으로 발생했던 고환 크기의 증가와 감소, 여유증 등 남성의 기능적인 부작용과 인슐린으로 인한 저혈당 쇼크 등 진솔한 약물의 부작용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또 다른 약물 사용 중단자 돌출혈분의 약물의 중독성과 리플리 증후군 등 정신적 문제에 관한 이야기, 약물의 실태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 아예 약물 사용을 중단하신 거죠? 네네. 약물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뭔가 이런 얘기하는 걸 좀 꺼리시는 것 같은데 나와주신 계기가 있을까요? 자랑거리는 아니어도 요즘 너무 가볍게 여겨지는 것 같아가지고 사람들이 좀 경각심을 가졌으면 해서 나왔습니다. 이름 정명수, 1995년생. 정명수 선수는 키 180cm, 대회 체중 105kg의 헤비급 보디빌더 출신으로 고등학교에 재학할 당시 75kg급으로 첫 보디빌딩 대회에 출전해 이후 약물을 사용해 105kg까지 대회 체중을 올렸고 이후 부정맥 등의 심혈관계 질환, 우울증, 리플리 증후군, 레이즈 등 정신적인 부작용 등을 겪고 약물 사용 중단을 결정. 지금은 약물 사용을 중단한 지 약 5년이 지났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수맹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수맹이라고 하고요. 보디빌딩을 하면서 약물을 사용하다가 보디빌더 생활을 중단하고 약물도 완전히 중단을 하고 지금 헬스 트레이너로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어찌됐건 간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세요. 부분에 대해서 다루는 것들에 부정적인 입장이 많으시더라고요. 저희가 촬영 스케줄을 잡았다가 캔슬된 적도 꽤나 많았었는데 이렇게 정말로 나와주시게 된 동기가 좀 있을까요? 유행처럼 떠다니는 말들이 있잖아요. 야, 너 뭐 좋은 거 들어갔냐? 좋은 거 좀 해라. 뭐 좋은 거 줄까?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선수분들이나 여타 뭐 트레이너분들께서 별거 아닌 것처럼 너무 여기다 보니까 가볍게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사실 그걸로 죽은 사람도 많고 병원에서 다니면서 알게 모르게 말 못할 고충 겪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은 이제 지옥에 살고 본인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서. 진짜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오늘은 수맹님 귀하게 자리해주신 만큼 지금까지 수맹님의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좀 얘기를 해보고 싶거든요. 네. 약물 사용을 하시기 전에 처음 헬스를 시작하게 됐던 계기가 어떤 거였을까요? 저는 원래 고도 비만이었는데 115kg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다이어트를 좀 성공을 해서 너무 마른 거예요. 뺐는데. 그래서 이제 옆에 막 팔 두꺼운 아저씨분들이 하는 운동 보고 따라하면서 나도 이제 몸이 좀 커지고 싶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웨이트를 하면서 몸을 만들었을 때 약물 사용 전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만들었었는지 좀. 고등학교 3학년 전국체전 기준으로는 180에 77kg였던 것 같아요. 근데 180에 77kg면 그래도 굉장히 몸을 잘 만드셨는데 그때는 내추럴이었나요? 그럼요. 좋습니다. 그러면 스테로이드, 약물을 사용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따로 있었을까요? 선수를 해야겠다. 실업팀에 들어가서 나도 보디빌더로서 삶을 좀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다들 주변에서 하나같이 말하는 게 저는 처음에 진짜로 도핑 테스트가 있는 대회들 있잖아요. 미스 코리아라든가 뭐 YMCA, 정체전 다들 무대 올라가고 검사에 안 걸렸으니까 다 약 안 쓰고도 저렇게 만들 수 있는 거구나라고 이제 말하고 다니니까 주변에 저한테 핀잔을 넘어서 막 화를 내더라고요. 장난하냐고. 약 써가지고 안 걸리게 나가는 것 뿐이지 너가 생각하는 그런 보디빌딩은 없다 라고 그 대선배인 분이 말씀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또 이제 그렇게 약물을 하게 됐죠. 처음에 1시간을 이 주사바를 들고서 와 이거 어떡하지? 쫄아가지고 아무도 없이 혼자서 막 이거를 내 몸에 넣어야 되는데 되게 무섭더라고요. 처음에는. 진짜 무서울 것 같은 게 어디에 잘못 놓으면 이것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신경에 찌르면 이제 뭐 병신된다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간호사나 이제 의료업계에 있는 지인이 있는 사람들은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고 계셨나요? 조금? 근데 중2병이라 그러나요? 몸만 좋아지면 죽어도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진심이었어가지고 사실은 뭐 죽을 수도 있다. 근데 와닿지가 않죠. 술도 많이 먹으면 죽는다는데 하다가 뭐처럼 죽겠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하는 거죠. 할 때는 당장에 뭐가 잘 안 와요. 끊고 나서나 휴지기 때 막 뭐가 오기 시작하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약물 사용을 시작하셨을 때로 한번 저희가 가볼게요. 처음 약물 사용하셨을 때 그때는 좀 어떤... 기대했죠.
흥분됐죠. 엄청. 드디어 나도 저 사람들처럼 될 수 있다. 엄청 흥분됐죠. 불안감이나 이런 건 눈에 안 보이죠. 내 몸이 좋아진다는. 딱 찌르는 순간 뭐야 별로 안 아픈데? 처음에 어렵지 두 번은 쉽더라고요. 그러면 어찌됐건 뭔가 이제 약물 사용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느꼈던 몸의 변화 그런 것들이 좀 어떤 걸까요? 처음에 약을 이렇게 몸에 넣었을 때 열이 좀 나더라고요. 이론상 피크주가 있어요. 약발이 올라와서 눈에 보이는. 아침에 딱 잘 먹고 딱 운동하고 일어나면 가렌 나요. 가렌. 알죠 가렌. 가렌된 느낌이에요. 딱. 물론 운동할 때는 피부가 찢어질 것 같고 너무 펌핑이 잘 돼서 다음날 아침에 또 자고 일어나면 가슴이 운정이랬다 이런 느낌. 근육이 풀 펌핑된 느낌 같은 건가요? 하프 펌핑으로 전신이 막 이렇게 둘러싸진 느낌. 느낌 진짜 신기할 것 같아요. 장난 없죠. 그럼 어찌됐건 간에 그렇게 하시면서 뭔가 몸이 조금씩 변화하시는 걸 느끼셨잖아요. 엄청 변했죠. 그러면서 좀 주변의 반응은 좀 어떠셨어요? 좀 놀래더라고요. 야, 너 몸이 왜 이렇게 빨리 커져? 그래서 그냥 요즘 좀 잘 먹고 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저는 사실 알고 있지만 그분들은 진짜 몰랐던 것 같더라고요. 그 당시 있는 사람들은 약물이라는 게 안 익숙해서 설마라는 생각도 안 했었을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이야 바뀌면은 야씨 좋은 거 들어갔다 이러는데 그때 당시가 몇 살 때 정도였을까요? 20살 한 중반인가 그때부터 아마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불기 시작했죠. 엄청. 어찌됐건 약물을 계속 복용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스스로 좀 가장 큰 불안감을 느꼈던 적이 있을까요? 들킬까봐. 약물 사용하는 걸 들킬까봐. 저도 그 당시에 거짓말을 많이 했죠. 누가 물어보면 화를 냈어요. 이 몸에 약 쓴 거면 죽어야지 막 이런 식으로. 흔한 말들 있잖아요. 똑같아요. 아 그래요? 진짜 웃길 정도로 똑같아요. 그 행동하는 게 그게. 되려 더 화내고. 어느 순간은 말하는 중에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인지가 안 되더라고요.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걸 체감을 해봤어요. 그러면 진짜로 본인이 거짓말한다는 걸 인지를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건가요? 혼자 있을 때는 하는데 내가 거짓말을 했는데 근데 대면한 상태에서 하고 있을 때는 이게 딱 가요. 지워져요. 이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내가 안 쓰는데 왜 지랄하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내 자아가. 아들 걸고 아니다라는 분도 있었고 그게 그분이 진짜 그런 상태가 아니었을까 제 생각이지만 저도 경험한 입장으로서 그럼 혹시 이제 약물 사용을 하면서 불안감도 느끼고 그럼에도 계속 이제 끊지 않고 계속 하셨던 이유가 있을까요? 프로가 되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한 번 쓴 순간부터 멈출 수는 없죠. 이미 썼는데 내추럴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사용 전후의 몸 변화는 어땠었는지. 약을 썼을 때 저는 한 사이클 돌리면은 붙은 게 휴직이 되기 전에 한 7kg. 한 사이클이 어느 정도? 한 3, 4개월? 3, 4개월에 근육이 7kg가 붙어요. 그쵸. 그리고 휴직이 되면 2, 3kg 빠져요. 3, 4kg 남는 거죠. 한 번 돌리면. 근데 그게 체감이 커요. 3, 4kg가 사실. 엄청 크죠? 내추럴이면 1년 해가지고는 못 붙이잖아요. 절대 3kg 못 붙이죠. 그 1년에 2번 사이클 돌리면 근육만 한 체급씩 올라가는 거죠. 쉽지 않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부작용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 혹시 어떤 부작용을 겪으셨을까요? 일단은 뭐 탈모, 뭐 성격의 그런 과격함. 약물 부작용이라면 부작용인데 주사를 넣잖아요. 혈관을 스쳐서 넣거나 하면 약물 내용물이 조금 혈관으로 타고 들어가요. 혈전 피떡이잖아요. 피떡. 혈전, 생물체의 혈관 속에서 피가 묻어 생긴 조그만 피덩이.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심혈관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혈액 응고를 촉진해 혈전 형성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폐색전증, 뇌졸중, 심근경색 등이 있다고 합니다. 기름 덩어리가 혈관 돌아다니다가 막으면 죽잖아요. 돌다가 이제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거고. 아 그래요? 근육 주사에 넣어야 되는데 혈관에 넣으면 죽죠. 기름인데. 근데 이것도 모르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냥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러고 그러다가 뭐 죽을 뻔하다 살아남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거 말고는 사실 뭐 각성제들 부작용이 많죠. 뭔가 뭐 이런 것들. 제가 우울증이나 이런 게 좀 심했었는데 같은 걸 넣으면 사람이 이렇게 팍 올라와요. 기분이. 그러면 이제 우울함이 없어지거든요. 그 중독감에 의해서 계속 쓰다 보니까 운동 안 할 때도 넣어요. 이제 나중에 기분 안 좋으면 넣기도 하고 뭐 감기 걸리면 넣는다라는 사람도 있고 수업하다가 너무 피곤한데 그러면 한 대 딱 놓는 거죠. 저를 또 많이 했었어요. 막 한 꽉씩 보통 한두 대 맞는데 50개 맞은 거죠. 한 번에. 배돼지 막 벌집돼 있고 막. 한 번에 50개를 맞았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 어찌됐건 간에 뭔가 앰플 하나가 정량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정량이라는 건 없지만 많은 분들이 뭐 하나 정도 쓴다고 하시니까. 근데 50앰플이면은 50배인 거잖아요. 사실 약물 자체가 부담이 있는데 그게 50배라는 거는 되게 비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제 우울함을 날리려는 목적으로 빡 넣다 보니까 늘어났어요. 야금야금. 한 개 하다가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발적으로 5개를 넣었는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하다 보니까 근데 나중엔 5개 가지고 그 느낌이 안 나잖아요. 내성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넣어도 느낌이 잘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양을 늘린 거죠. 카페인 많이 먹는 것처럼. 이것도 안 믿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 죽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 실제로 그렇게 한참을 하다가 그거를 스테로이드 끊고도 한 2년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남성 호르몬제랑 단백동화제랑 아무것도 안 넣었는데 그 강심제만. 강심제, 심장을 더 강하게 뛰게 만드는 약물. 심장 기능이 떨어졌을 때 응급으로 사용되지만 운동 능력 향상 목적으로 잘못 사용하면 부정맥 등 부작용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어요? 우울감이 날아가서 그 나중에는 이제 우울감을 날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걸 안 하면 우울해요. 생활이 안 되니까. 되게 많을걸요? 그래요. 땀 냄새 많이 나는 헬스장 가면 주사기 있고 이러잖아요. 막 앰플 막 떠다니고 막 그 변기 위에 다 그런 거죠. 그거 없으면 이제 못 사는 거예요. 되게 많아요. 카페인만 안 줘도 사람들이 어우씨 이러는데 그거 안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죠. 그리고 나서 얻은 게 심장이 부정맥이라 그러죠. 부정맥,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현상. 심장의 펌프 기능에 직접적 영향을 주어 리듬이 깨지면 혈액 공급이 불안정해지며 뇌, 심장, 폐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어 실신, 심정지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증상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엇박으로 뛸 때가 있어요. 제가 피곤해지면 너무 둥둥 이렇게 막 그럼 갑자기 무섭죠. 그러다 보니까 음식도 보디빌딩도 안 하는데 뭔가 좀 관리하게 되고 뭔가 좀 더 뛰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얘기 나와서 말인데 선수분들이 쓰면서 강도를 막 뽑잖아요. 아닌 분도 있겠지만 그 강도를 내추럴한테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레슨생들한테 야 나는 이거 1세트 100개씩 한다. 너 뭐하냐 이러면서 본인은 딱 맞고 와서 100개 하는 거고 레슨생은 카페인 먹고 와서 아 죽겠어요 하는데 야 나도 했다고 이렇게 하는 게 그런 거 좀 웃기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또 이제 정신, 신경행동 변화, 과민 반응, 공격성 증가 같은 감정 변화를 느낀 적이 있나요? 거의 뭐 매일이었겠죠. 매일이요? 그러니까 본인은 모르는 거죠. 그 사용 중에는 뭔가 느껴지는 게 별로 없네요. 남자인데 생리하는 느낌 오락가락 하는 거죠 이게. 아니면 로이드 레이지 이런 말도 있잖아요. 분노 조절 장애 걸려서 막 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공격성이 엄청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또. 실제로 저도 느낀 건데 이게 업다운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막 새벽에 막 이런 밈도 있잖아요. 죽어야 끝나는 뭐 이런 밤만 되면 이제 그 에스트로겐 터져가지고 막 글 쓴다고 보디빌더들. 근데 그런 것들을 실제로 좀 느끼시나요? 그 당시엔 몰랐죠. 내가 나로서 존재한다라고 인지하니까. 근데 끝나고 나서 몇 년 지나니까 아 내가 그때 좀 그런 영향을 좀 받았었구나 라고 인정을 잘 못했었는데 지금 돌아보면은 상당히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약물의 영향이 인격 자체에도 좀 영향을 준다라는 이야기. 그죠. 인격뿐만 아니라 행동 반경까지도. 사실은 사람은 호르몬의 노예라는 말도 있잖아요. 맞아요. 방금 말한 생리도 뭐 비하나 이런 그게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죠. 남성은 원래 그 감정 기복이 좀 강한 개체인데 생리학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게 취약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삶 자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혹시 어떤 식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람 때리는 정도면 말 다 한 거 아닌가. 주차장에서 남자분이 여성분을 폭행했다라고 뜬 뉴스 있잖아요. 대낮에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직 보디빌더가 30대 여성을 폭행했습니다.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는데요. 사실 참을 수 있는 건데 약을 안 썼으면 참을 수 있었던 거를 약을 썼기 때문에 못 참아서 사고 일어나고 조절이 안 된다고 봐야죠. 그게 이제 인지를 못하는 거죠, 정확하게. 본인은 막 그렇게까지 과하다라고 느끼지는 못하는 건가요? 인정을 안 하는 거죠. 난 할만했다. 약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진짜 화날 일이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약 때문에 그런 건데 저는 막 헬스장에서 집어 던지고 하는 것도 봤어요. 물건을요? 눈에 안 배던데요 막 그런 거. 그 사람들 보면 소리 막 지르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품의 오염 위험 관련해서 이제 뭐 피부 괴사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있죠. 제품 자체를 이제 뭐 불법으로 보통 제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겪어보신 게 있을까요? 염증이 많이 찬 거 안에 약 중에서도 사실 제약회사 제품인 남성 호르몬제 같은 거를 빼면 이번에도 뭐 뉴스에 나왔지만 그냥 집에서 진짜 그냥 그걸 만들어요. 무허가로 스테로이드를 제조해 판매한 30대 아들 김모 씨와 60대 어머니 한모 씨를 적발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런 데서 그냥 이렇게 해놓고 오일 베이스면 그 기름 해놔가지고 녹여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섞어서 그냥 납둬놓고 브랜드를 만들어요. 아, 브랜드를 만들어요? 회사가 아니니까요 사실. 그냥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바이알에는 용량이 1000ml인데 여기는 뭐 1200ml고 여기는 뭐 1500ml 여기는 뭐 800ml 알 수도 없죠. 그리고 이게 뭐 멸균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잘못된 거 뽑아서 넣으면 염증 폭탄 한번 터지는 거예요. 그럼 막 부어가지고 막 열나고 염증 빼내야 되고 막 병원 가고 말도 못해요. 약 놓다가 내가 염증 나서요 말도 못하죠. 또 저는 사실 그 정도인데 춘천에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사건이요? 한 달 가까이 엎드려 병원 침대 신세를 지고 있는 19살 김모군. 엉덩이와 어깨 근육이 괴사해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저희 전문하면서 자연스럽게 약관이라서
한 대표가 본인 레슨생 학생이에요. 심지어 미성년자인데 대회를 내보내려고 했는지 아닌지 몰라도 약물을 이렇게 쓰게만 한 거예요. 권유해서. 주사기를 똑같은 걸 계속 써가지고 엉덩이가 괴사해서 뉴스까지 나온 사건도 있고요. 똑같은 주사기를 계속 썼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생에 대한 그게 없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학생이 뭘 알겠어요. 수술까지 하고 뉴스까지 나왔어요. 근데 그게 뉴스 나온 것만 일단 그 정도고 아닌 거 하면 뭐 엄청나죠. 또 춘천에서 한 트레이너 선생님은 야, 트레이너가 몸이 좀 그래도 좋아야지 하면서 대표한테 권유받고 약물 썼다가 잠깐 기절하고 일어났던 그런 사람도 있었고, 그대로 즉사해도 사실은 크게 이상할 건 없죠. 그 다음부터 무서워서 그냥 못 쓰겠다 하더라고요. 탁 끊었다고. 근데 그게 다 이제 두 가지 사건 다 권유에 의해서 일어난 거죠. 약물의 권유. 약 구해주세요라고 협박한 게 아니라 너 몸 이러면 어떡하냐, 약 써라. 두 명이 죽을 뻔한 거죠, 그것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의 커리어 때문에. 나한테 배운 사람이 몸이 금방 좋아진다, 혹은 나한테 배운 사람들은 챔피언이 된다. 그럼 사실 돈 들고 찾아오잖아요. 나도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그 이면에는 이제 약 이렇게 하라고, 너 이만큼 들어가. 그리고 챔피언 되고 몸 망가지면 몰루 해버리고 버려버리고 다음 사람 오세요 하고 돈 받고 탁 찔러주고. 공장이에요, 공장.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약물 사용이 지능의 감소나 기억력의 감퇴를 일으킬 수 있다. 맞아요. 좀 멍청해져요. 제가 에페드린 끊고 나서 혀가 안 굴러가더라고요. 혀가 안 굴러가요. 이런 식으로. 안녕하세요가 아유 이렇게. 래퍼분들이 마약하면 전다 그러잖아요. 발음이 샌다고. 그것처럼 뇌에서 도파민이랑 이런 게 좀 망가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미세 조절 있죠. 뭐 젓가락질, 혀 운동, 이런 미세한 운동들, 이런 것들이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죠. 점점. 술도 그렇지 않나요? 알코올성 치매처럼 그쵸. 뇌가 점점 마탱이 가는 거죠. 맞아요. 술 먹으면 그래요. 근데 약 넣으면 다시 정상되고, 약 없으면 죽고. 약을 쓰면 그래도 잠깐 정상으로 돌아오나 보네요. 약 쓴 게 이제 정상이 됐으니까요. 약을 더 써야 항진되는 거고, 약을 안 쓰면 저하되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못 끊는 것도 있어요. 중독성 자체가 약이 없어도 정상으로 살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 발기가 안 된다, 그럼 비아그라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비아그라를 먹은 게 정상이 되니까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약 자체에 중독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이나 상태에 대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중독이 아닌 중독이죠. 이해했습니다. 주변에 약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 그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약물 사용을 하시면서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약물 사용을 통해서 근합성이 되고 몸이 커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모습에 대한 조명만큼 겪는 부작용들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안 팔리니까. 좋은 꼬라지가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나와서 이런 인터뷰 하는 것도 어떤 뭐 이게 안 좋은 말을 들을지 모르지만 그 뭐 자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좋은 면만 보여줘도 욕을 먹으니까 아무래도 내가 이렇게 힘들거나 아픈 걸 겪고 있지만 어디 속 시원하게 털 사람이 없다면 많이 외로울 거예요, 그 사람들은. 팬분들은 사실 내 강한 모습과 와 이런 그 무대에서의 그런 것만 사실 좋아하지, 나 힘들어요 이러면은 난 그것까지는 좋아하기 싫은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상품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찌됐건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음으로써 정말 많은 어린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객관적 판단을 못하게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보여지는 것보다 좀 더 딥한 부작용들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약물 사용자분들 중에서 부작용을 겪는 퍼센테이지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직 안 겪을 뿐이지 사실 다 겪지 않을까요? 아직 안 겪은 사람은 뭐 기고만장하겠죠. 나는 괜찮다. 그 사실 뭐 언제 어떻게 털지 모르는, 그러니까 지뢰밭에 딱 세워놓은 거죠. 그 밟은 사람들은 아차 싶은 거고, 아직 안 밟은 사람들은 나는 괜찮다, 나는 특별하다, 나는 다르다라는 그 말이 제일 무서운 말 같아요. 무단횡단 해도 나는 한 번도 안 치였는데, 근데 오늘도 누군가는 무단횡단하다 죽잖아요. 그런 거죠. 언제 내가 될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사람이 죽어나가도 이거는 뭐 겁을 안 먹고, 병원 가는 건 사람 말 안 하니까 모르고, 투석하는 분도 많다고 들었고요, 쓰러지는 분도 많다고 들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 오늘 쓰러졌습니다 하고 인스타에 올리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저 발기가 안 됩니다, 쪽팔려서 어떻게 말해요. 그렇게 다 이게 멋진 모습 보니까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연예인분들도 그런 걸 겪지 않습니까? 유명하고 돈을 많이 벌지만 그걸로 인해 겪는 스트레스 때문에 사실 안타까운 사건까지도 가잖아요. 그거는 사실 중요하게 안 보는 거죠. 그냥 부럽다, 나도 몸 좋아지고 인기 많아지고 협찬받고 광고하고 돈 벌고 싶다, 나도 뭐 옷 벗고 뭐 해변가 이렇게 다니면서 여자들 좀 꼬시고 그러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안 겪었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좀.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물 사용 중에서 가장 위험한 거죠. 이제 약물 사용을 통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그죠. 강심제 쓰면 부정맥도 그렇고 한 번씩 왜 혈압 조절이 잘못되면 쓰러져요. 쓰러져 보신 적이 있어요? 한 3-4번? 쪽팔리지 않게. 사람이 없을 때였는데 다행히도. 그러다 눈 뜨면 살아있네 막 이런 거. 그러면은 사람이 없으면 다행인 게 아니라 위험한 거 아닌가요?
쪽팔리잖아요. 근데 이것도 지금 잘못된 거죠. 지인이 인슐린 쓰다가 죽을 뻔했다, 저혈당 와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많이 봤어요. 그놈의 저혈당. 저혈당 쇼크,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위급 상황. 인슐린은 혈당을 빠르고 강력하게 낮추는데 보디빌더들은 일반적인 당뇨병 치료용보다 근육 합성을 빠르게 하기 위해 고용량을 쓰는 경우가 있고, 그로 인해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떨어지며 의식을 잃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마침 저희가 어제 인터뷰하신 분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혈당 때문에 죽을 뻔하셨다고. 되게 흔해요. 한번 겪은 사람들은 못 쓰겠다 이러거든요. 죽을 뻔하니까. 근데 안 겪은 사람들은 잘 챙겨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죠. 근데 쓰러지셨을 때 어떤 감정이셨어요? 처음 무섭죠. 근데도 약물을 중단을 안 하셨으니까 계속 반복됐던 거잖아요. 탐닉이라 하잖아요. 잘못된 걸 알면서도 계속 반복하는 행위. 그러다가 어떻게 운 좋게 잘 풀려서 약물을 아예 다 끄는 거죠. 그럼 약물 사용을 완벽하게 중단하시게 된 계기가 어떤 게 있을까요? 어느 순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시 이만한 애가 뭐 엉덩이 같은데 이러고 있잖아요. 거울 속에 저를 봤는데 엄청 추하더라고요. 와, 이거 뭐지? 너무 추한데? 그런 마음이 딱 갑자기 드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 생각 없었거든요. 저는 원래 운동이 이제 즐겁고 행복하고 사람의 인생을 좋게 바꿔주는 그런 행위로서 저는 인지하고서 해왔는데, 어느 순간 이제 욕심에 잡아먹혀서 자아가 약간 괴물처럼 바뀌더라고요. 몸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등급을 뭐 나누고 몸 좋은 게 최고인 그런 머스라치라 그러나요? 저도 어느 순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내가 보던 그 멋진 보디빌더들이 아니라 그냥 근육에 환장한 약쟁이다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날 그거 딱 버리고 그만했어요. 그러고도 근데 몸이 작아지는 걸 못 견뎌서 운동을 엄청 세게 했어요. 그때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니까 좀 유지가 됐나요? 유지가 되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잡고 있는 느낌인데, 약물 사용을 중단을 하고 나서도 약물 사용하면서 얻은 근육은 남아있는 거네요? 제 체감상 평생 가요. 평생 가요? 빠져도 머슬 메모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 세포 수나 이런 건 안 변하니까 다시 하면 금방 올라와요. 저 그래도 지금 그렇게 막 작아 보이진 않잖아요. 엄청 크죠? 괜찮지 않나요? 네, 엄청 좋아요. 팔이 근데 50... 이게 근데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제가 밥을 더 챙겨 먹고 운동을 더 열심히 하면, 약을 안 쓰고도. 근데 그 체감이 돼요. 아, 그러면은 진짜 돌출혈이랑 내추럴이랑 다르죠. 아예 다른 거네요. 아, 그럼요. 나 끊어서 이제 내추럴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사람이 내추럴이었다면 절대로 그 몸이 안 나오는 거죠. 그건 절대 내추럴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겠네요. 장난으로라도. 개새끼죠. 근데 100% 되진 않죠, 그 수준까지. 100%는 안 되는데 제가 보면 한 60, 70%까지는 되는 것 같은데, 사실 과거에 전국체전 보면 진짜로 오래 끊고 나오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몸 상당하잖아요. 그거는 진짜 악으로 깡으로 운동해서 버틴 거란 말이죠. 물론 그렇게 계속은 못 살겠지만 그때 진짜 근데 그 진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운동과 영양을 얼마큼 철저히 기본기가 있느냐. 나는 안 되던데라고 말할 분들이 있으면 그냥 그분들이 그냥 몸이 안 좋은 거예요. 뭐 재능이 없든가 그러겠죠. 그럼 약물을 중단하고 다시 쓰게 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상당히 많죠.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작아진 자기 몸을 보기 싫어서. 그분들의 인생에서의 가치 평가는 근육과 몸의 수준인 거죠. 대회장 가면 이러고 다니는 분들 많잖아요. 사실 몸이 커서 이러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나 좀 봐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아마 끊으면 다시 쓰게 되지 않나. 그러면 이제 잘 중단을 하셨고 지금의 삶에서 약물 사용 경험이 어떤 의미로 남아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거 되게 역설적일 수 있는데, 보디빌딩을 했기에 지금 제 삶이 영위가 되고 있긴 해서 아직까지는 그냥 운이 좋은 케이스다. 말씀드린 것처럼 잘 끊는 분도 많이 못 봤고, 써서 인생이 돈도 돈이고 수명도 수명이고 시간도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막 몇 년을 막 이렇게 올인했는데 결과물이 안 나왔어요. 대회에서. 진짜 그럼 너무 비참하거든요. 그 헛짓거리 느낌이잖아요. 사실 그리고 대회에서 결국에는 1등은 한 명이잖아요. 그렇죠. 스포트라이트 한 명만 받잖아요. 심지어 그마저도 2, 3년 지나면 기억도 안 나요. 저도 기억도 안 나니까. 그런 분들이 그거를 얻겠다고 하기에는 너무 가성비가 떨어지지 않나. 정말 극소수의 분들 빼고는 낭비만 하고 끝나지 않을까. 저는 나름대로 재능이 넘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약발도 잘 받아요. 한 4주 지나면 10kg 늘어요. 안 쓰다 썼을 때. 근데 보통은 그러지 않으니까요. 그분들은 그냥 이제 인생만, 건강만, 돈만 쓰는 거죠. 사실 그런 분들이 대다수죠. 근데 말을 못해요. 왜냐면 약 썼는데 그 몸이야 라는 말을 들으면 너무 이게 오니까. 뭐 대회 보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댓글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야, 이 정도면은 안 쓴 걸로 해주자 키키키 이런 게 있어요. 진짜 썼는데 그 몸인 거니까. 그리고 그분의 인생에선 나보다 몸 좋으면 다 약쟁인 거죠. 시선이. 약 써도 내가 이 정도면 나보다 좋은 새끼들은 다 약쟁이다. 사실 진짜 몸 좋은 내추럴 분들이 많잖아요. 사실 그건 것 같아요. 본인의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을 한다. 내가 보는 것밖에 믿을 수가 없으니까, 사람이라는 건. 저도 지금 앞에 계시지만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혹시 조준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랬을 때 저 모르죠.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썼는지 안 썼는지. 저도 막 하다가 10명이 그 사람 쓴 것 같다는데 들으면 쓴 건가?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그냥 얼굴이 되게 조그만해서 그냥 커 보이는 거다. 그 듣다 보면 안 쓴 건가?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게 혼돈이 와요. 누구는 이랬다더라, 누구는 저랬다더라. 대중들이 그 선동에 굉장히 취약해요. 맞아요. 저도 그걸 굉장히 많이 느껴요. 저조차도 나도 그 대중 중에 한 명이구나. 저마저도 그래요. 사실상 이쪽에 있다 보니까 되게 많은 얘기를 듣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니까 저 스스로도 굉장히 당연히 내추럴일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부정적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또 있어요. 맞아요. 그 중에는 공신력 있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가도 또 막상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저에 대해서 막 의구심을 갖고 이런 것들을 되게 기분 나빠했어요. 왜냐면 제가 욕을 너무 많이 먹었으니까. 네,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지금도 스테로이드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꽤나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실까요? 지랄하지 마세요. 지랄하지 마시고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고민하는 것 자체가 지옥 구렁텅이를 왜 스스로 발을 이렇게 넣었는지 약간 도박 같은 거 아닐까요? 한두 명이 막 땄대요 막. 근데 나머지 사실 다 패가망신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잘된 케이스만 너무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다 보니까 그것만 보는 것 같아요. 누구는 쓰러지고 누구는 뭐 불구되고 장애인 되기도 하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준비한 인터뷰는 마무리가 됐는데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그 누군가에게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물이 절대로 나를 행복한 곳에 데려다 주지 않습니다. 사실 이거 다 그냥 고깃덩어리잖아요. 이거 지금 내면이 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해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수님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이 중 얼마나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도 약물을 사용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조금은 더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나요? 정명수님께서는 탈모, 성격 변화, 우울증, 부정맥, 3회 이상의 의식불명, 약물 중독 등 수많은 부작용을 겪었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진짜 돌출혈분과 함께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라면서 조준이었습니다.